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강짱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강짱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강짱님이 또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강짱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너무 선명하고, 제 영적인 인생에서 네.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라고요? 예. 여태까지 해주신 이야기들도 엄청 컸는데?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강짱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고향 땅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많이 몸이 나아지시고 그래서 다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타 지역으로 나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향 땅에 있으면 친구들 만나면서 돈 쓰는 일이 또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제가 순수 돈을 모으기 위해서 타지방을 또 물색을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저희 때는 공돌이 공순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오. 지금도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긴 하지만 좀 뭐 비하의 의미였긴 했죠. 예. 그런 공돌이 공순이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런 메카 중에 하나가 구미예요. 도시 구미. 구미에 공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구미로 가게 됩니다. 뭐 공장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채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공채는 이제 스펙이 많이 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용역 업체들이 엄청 많았어요.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웃소싱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 회사 소속으로 해서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저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 한 명하고 그리고 형님 세 분이 딱 저랑 같은 날에 그 용역 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가서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막 찍어내던 시기라 가지고 핸드폰 뒤에 껍데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같이 들어왔던 동기 5명, 저를 포함한 5명이 굉장히 우정이 끈끈해집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3교대, 2교대만 이렇게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3교대, 2교대라도 항상 같은 파트 때 이렇게 일을 하면서 더더욱 좀 끈끈해졌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공채가 아닌 용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수량이 줄어들어서 손이 필요 없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당장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신기한 게 그 당시에 저희가 같이 들어갔던 동기 5명이 딱 그 공장을 잘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인원 보충이 필요 없다고 공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다 타지에서 왔다 보니까 구미가 굉장히 타지에서 오신 공돌이 공순이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타지에서 왔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숙소도 원룸을 잡아줘요. 그래서 한 원룸 건물에 저희 5명이 다 그 숙소로 잡고 한 방씩 얻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다니던 거기 생산 공장이 저희가 못 가게 돼서 용역회사에 있던 직원분이 저희 보고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뜰 것 같다. 2주 정도만 쉬었다가 다른 공장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알겠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저희는 그냥 다른 데 구하고 이런 것보다 그 용역회사도 굉장히 저희한테 잘해줬고 회식도 뭐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겠다 하고 5명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막상 뜻하지 않은 2주라는 휴가가 아닌 휴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나 타진데 뭘 하나 맨날 그렇다고 뭐 PC방 가서 게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술을 먹고 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 그 통보를 저희가 일요일날 받게 됩니다. 일요일날 받아서 월요일날 원래 출근하는 날인데 출근 안 하고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그 형님 3분하고 제가 동갑 1명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동기가. 이 형님들은 그냥 ABC라고 하고 친구는 어차피 동갑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A 형님의 원룸방에 다 같이 모여서 짜장면을 시켜서 열심히 둘러앉아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2주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허무하게 있지 말고 어차피 날도 덥고 여름인데 우리 어디 그냥 휴가나 갔다 오자, 놀러나 가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침 A 형님께서 그러면 우리 본가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본가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시골이래요. 시골이고 본가 근처에 계곡도 있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본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형님 시골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장난을 치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시골에 에어컨이 그리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골에 무슨 에어컨입니까? 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선풍기로 좀 못 버텨요.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이 형이 발끈하면서 아니라면서 우리 집은 틀리다면서 싹 꽂혀가지고 얼마나 현대식으로 잘 돼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리고 내 방은 건물 따로 있다면서 막 이래 자랑 아닌 자랑을 막 하더라고. 자기 집 잘 산다고. 그래서 진짜냐 그래 내 방에 내 건물에 다 에어컨 달려있다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냐고 알겠다 가자 해서 마침 B 형님께서 스타렉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준비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하자 해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는 지역이 아직도 마을이 존재하는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갔는데 진짜 그러니까 구조는 옛날의 주택 구조예요. 마당 크게 딸린 그리고 마당이 약간 작은 텃밭도 있고 우물도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로 다 포장되어 있는 아주 널찍한 마당이었고 마당 중앙에는 평상이 크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집 건물이 3개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누가 봐도 좀 대저택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옛날식 주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 옛날 시골 주택이나 좀 잘 사던 주택들의 크기, 모양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모님이 사시는 건물이고 왼쪽에는 형님이 구미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태를 주거나 뭐 이러려고 했지만 딱히 그럴 이유도 없이 좀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하나 그리고 왼쪽에는 역시나 뭐 창고나 이런 걸로 쓰는 용도의 또 하나 이렇게 세 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형님 방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건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안에 양변기로 다 잘 돼 있고 샤워실까지 주방도 따로 조그맣게 있고 정말 그냥 단독 집이에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그래서 지긴다. 무슨 펜션 같다 이러면서 펜션 온 것 같다. 와 지기네 이러면서 막 전부 다 이제 들뜨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살면서 뭐 하려고 구미 와갖고 일합니까? 이러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날은 또 짐을 풀고 가까운 계곡을 갔지만 저는 또 계곡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마 계곡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날 역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이렇게 놀고 한 2, 3일쯤이 지났어요. 역시나 어차피 건물은 따로이기 때문에 크게 막 소리 지르지 않은 이상은 부모님들이 주무시는 데까지 피해는 저희가 없으니까 건물 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방 안에서 술판을 벌려서 또 술을 막 먹었어요. 술을 막 먹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두 명씩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나가 떨어지고 하다가 아버님께서 방에 오시더라고요. A형 아버님께서 저희 방에 오셔서 내가 아직도 술 먹나면서 그러시길래 예 먹고 있습니다. 아버님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제가 장난을 쳤는데 아버님께 좋지 이라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아버님이랑 연이 되고 아버님과 친분이 쌓이면서 또 아버님과 잦은 술자리와 이렇게 해서 그 A형 집을 간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정말 끈끈해졌어요. 저희도 엄마 아버지 하면서 그냥 그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삼시세끼 다 차려주시고 되게 저희한테 잘해주셨어요. 부모님들 너무 좋으셨고 사람들도. 근데 신기한 건 한 번도 밖을 안 나가시더라고요. 잘 일을 하러 안 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제가 A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님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 그냥 한 번씩 일 있으면 나가고 일 없으면 그냥 안 나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이러니까 아니 뭐 말해줘도 모를 끼야 이러면서 그냥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뭐 물어보는 것도 실례겠다 해서 맞아요 부럽네요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가다가 또 그날도 역시나 저희는 술판이죠. 놀러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술판을 막 하다가 제 동갑내기 친구하고 저하고 담배를 태우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당을 거쳐서 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창고에서 막 부수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라고 쳐다봤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짐을 막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집으로.
막 진짜 양손 가득 엄청 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이러니까 안 잤다. 내일 일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 물건 챙겨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는데 도와드릴까요? 이러니까 그래 와라 도와도 이래가지고 저희가 담배 피러 가는 걸 멈추고 아버님 어머님 짐 옮기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도와드리는 짐들이 장구, 부, 꽹가리 그다음 각종 뭐 도구들 막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도와드리고 나서 제가 아버님께 그랬죠. 아버지 어디 뭐 풍물놀이 하십니까? 날도 더운데 뭐 이렇게 악기가 많아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풍물놀이가 아니고 이러면서 이 말하면 니 알란가 모르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래갖고 뭔데요? 아버지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일 구판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구판이요? 그러니까 니 군 먼저 하나 구 이러시길래 제가 아버지 제가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자마자 아버님께서 저를 엄청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진짜 표정이 원래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의 표정이었다가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시더니 제가 아버지 뭐 문제 있습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니 아버지께서 아니다 그래 니는 모를 수는 없겠다. 잘 알겠네 하시더니 그 A형 어머니께 얘 한 번도 내가 본 적 없는 케이스인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어머니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아들 노는데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라. 너는 가라 이제 뭐 담배 피러 가라 이러면서 엄청 태토내셨어요. 어머니께서. 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저희는 담배를 태우고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머지 술을 막 먹고 잠이 들었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 그렇게 잠이 들어서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구판으로 가셨고 집은 저희밖에 없으니 어머니께서 쪽지를 하나 남기시더라고. 냉장고에 뭐 된장찌개 재료니 반찬이니 그리고 바베큐 그릴에 수시니 이런 거 준비해놨으니까 즐겁게 먹고 놀아라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긴다 이러면서 오늘은 좀 밖에서 제대로 고기 구워가지고 한번 파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막 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전부 다 뻗어가지고 한 명은 막 텐마루에 기역자로 엎드려가지고 자고 있고 한 명은 그 마당 시멘트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막 놀다가 잠이 들었죠. 저는 이제 얌전하게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앞에서 잠을 들었고 그냥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강짱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이러면서 딱 쳐다보니 아버지세요. A형 아버지. 야 아버지 아버지 뭔데요? 왜 벌써 오셨어요? 어떻게 왜요? 이렇게 됐죠. 네. 하니까 아버지께서 강짱아 내 한 번만 도와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뭘 도와드리는데요? 이러니까 아버지랑 한 번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요. 어딘데요? 어딜 가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아버지랑 구판 한 번만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안 돼요 저 그런 데 안 가요 이러니까 괜찮다 진짜 아버지 믿고 한 번만 같이 가자 한 번만 가도 한 번만 도와도 막 그러시길래 당연히 저는 무당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잖아요. 저는 단지 그냥 좀 본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버지 제가 정신 차리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당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도 웬만큼 느끼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저희 작은 이모가 무당이긴 한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네가 오면 금방 끝날 것 같다. 진짜 아버지가 한 번만 도와두고 아버지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아버지 멀어요? 물어보니까 거리가 조금 된데 아버지 차를 타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 하고 출발을 합니다. 거기 구판으로. 마을을 들어섰을 때부터 마을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인기처럼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폐마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엄청나게 조용했고 그 아버지 차를 타고 저희가 구판으로 도착을 했을 때는 그 마을에 있는 웬 집인데 오면서 들었던 대충 내용은 굿을 받는 친구가 중학생의 여자 학생이었어요. 이유는 빙의 환자였고 촌도하기 위해서 구판을 열었던 거죠. 그냥 구판 열리는 그 집으로 탁 갔는데 온 마을의 어르신들부터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구판은 완전 아수라장이 돼 있고 그 마당에 있는 조그마한 평상 위에 무당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의 한 명 그리고 그 옆에는 신엄마인지 아니면 단순 그냥 나이가 많은 무당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한 분 그리고 그 옆에 A형의 어머니께서 그 무당분을 이렇게 막 부축을 하고 있었다 해야 되나? 이렇게 어깨를 빌려주고 있었어요.
지쳐서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여자 무당이. 그리고 나서 온 바닥은 뭐가 막 날려있고 부서져 있고 엉망진창이고 이미 굿을 누가 봐도 한 두세 번은 치른 것 같은. 그리고 한편에는 다른 악사분들이 좀 지쳐서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런 바라지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무당분들 속해 있는 바라지 분들이 막 이것저것 조금씩 치우면서 정리할 거 정리 좀 하고 계셨고, 그리고 누가 봐도 굿판의 주인공인 중학생 여자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께서는 마루에 앉아서 그냥 넋놓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고, 그 건물 안에 거실에 소파에 앉아있던 아저씨는 누가 봐도 여학생 아버지로 보였는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태우셨는지 선인장이 막 나있고 제떨이에. 그래서 제가 A형 아버님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가 온 거를 뭐라 해야 되지, 인지를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니를 보고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네가 누군지 알려고 하거나 뭐 이런 그런 겨를이 없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근데 그 방에 그 거실을 딱 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약간의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계셨는지 저를 보고 두 손을 잡고 너무 와줘서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면서 막 인사를 연신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그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 때문에 왔으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은 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왔는데 제가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뭘 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지만서도 일단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실로 가서 아버님과 그렇게 인사드리고 A형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의 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소파에 앉아서 줄담배를 태우기 시작하시고, 저는 이제 그 여학생의 방으로 갑니다. 갔는데 여름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와, 근데 한기가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와 하면서 우와 떨린다. 몸이 추워서, 걔가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 추워서 우와 떨린다 하면서 이렇게 문을 싹 열고 싹 들어갔는데, 문을 열면 왼쪽 편에 바로 침대가 있었고요. 그 침대에 맨 아저씨 한 분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술 갖고 와! 이러면서 소리를 진짜 기창 다 떨어지게 술 갖고 와!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다가 방의 구조를 잠깐 본다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바닥에 커터칼하고 가위가 있었어요. 그게 위험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가위를 줍고 칼을 줍고 주머니에 넣고 다시 그 아저씨를 쳐다봤는데 할머니로 변해 있었어요. 아저씨가 아닌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나 무섭다, 나 너무 무섭다, 무섭다 그냥 계속 이 말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어이가 없다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맞박을 팍 때리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개를 천장으로 올려서 이렇게 맞박을 때리고 눈을 감고 다시 떠서 쳐다봤을 때 다른 어떤 한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아니 뭐야.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죽어라고 뚫어져 쳐다보더라고, 그냥 환한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한참을, 저도 눈싸움에 지기 싫어서 한참을 꼬라면서 무절기인데 이러면서 하니까 여자가 그냥 피식 웃더라고요. 웃길래 제가 어이가 없네 하고 눈 감고 떴는데 웬 남자아이로 변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는 놀고 싶은데 그냥 이 말밖에 안 해. 그래서 제가 어찌해야 되노 이러면서 답이 없노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모한테 전화해야 되나 혼자 당황해서 그냥 한 곳에 한 침대에 분명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네 번의 모습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생각을 하고 다시 쳐다봤는데, 세 번째로 봤던 여자,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던 여자가 또 엄청 환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 저도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짝다리 짚고 서가지고 꼬라보고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 기억은 거기서 끝이에요. 일단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기억은 여기서 끝이고, 눈을 떴을 때는 그 A형 아버지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밖을 봤던 상황은 아버지께서 짐을 막 챙기고 계셨고, 가지고 갔던 짐들을 챙겨서 차에 싣고 계셨고, 나머지 바라지 분들, 무당분들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마을 분들은 박수치고 방방 뛰고 아유 잘됐다 뭐 이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진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어요. 밤이었고 주위를 대충 둘러봤을 때는 A형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고 저는 아직도 차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고 느낌이.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이러면서 막 하는데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프고 오른쪽 팔하고 오른쪽 다리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근육통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아프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와 뭐고 이러면서 와 대가리야 와 이러면서 차에서 나와서 바로 그냥 담배를 물고 와 한숨을 계속 쉬고 안으로 탁 들어갔는데 다들 웃으면서 마당에 식사를 차리고 계셨고 A형 어머니께서.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대문으로 열고 들어오는 걸 보시고 아이고 강창아 고생했다 일로 오니라 이러면서 니 좋아하는 거 아버지가 싹 체리 나왔다 빨리 물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저를 반기고 친구랑 그 다음에 형들도 대충 아버지가 어머니께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그 A형이 추가로 뭐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분위기는 알고 있다는 분위기. 제가 그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반응이었어요. 보통이라면 이 뭐하다 왔는데 이런 말이 있어야 되네. 그런 말은 전혀 없고 그냥 고생했다 와서 앉아라 빨리 먹자 먹고 또 놀고 자자 이제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음식을 보자마자 너무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 제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오늘 그냥 일찍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죄송하다면서 하니까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빨리 가서 쉬라.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 보고도 너가 절대 짱이 자는데 막 방해 안 되게 해라 하면서 막 신신당부하시면서 하길래 저는 들어가서 고요히 잡니다. 예. 자고 다음날 깼죠. 깨니까 또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 준비 중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태우고 계셨어요. 밖에서. 저도 담배를 피러 나갔죠. 당연히 자고 일어났으니까 물 한 잔 먹고 담배를 피려고 딱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담배 태우고 계시네요. 저 나중에 오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아이 일로 온나 니도 이제 성인인데 뭐 됐다 아버지를 한 대 태우자 하면서 아버지께서 직접 담배를 물려주시고 저한테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불을 숨기면서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피고 있으니까 됐다 막 편하게 피라 임마 이러면서 남자가 다 커가지고 임마 이러면서 같이 늙어가는 체질 뭐 됐다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랑 정말 그냥 친구 선배 선후배 사이 같이 그냥 담배 태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어제 일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아버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그 아이 방 들어가서 맞는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놈들 4명을 봤는데 본 후로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한 5분 정도 뭐 그냥 담배만 태우시다가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제가 아버지 방으로 가서 그래 니 어제 와준 거는 내 제가 살면서 절대 은혜를 잊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도 니를 그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앞으로 아버지 악사일도 이제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 더 이상 안 할 거다. 니도 뭐 아버지랑 인연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니도 그렇게 알고 아버지랑 연이 되면은 언제든지 아버지랑 같이 놀러도 가고 하자. 어제 일은 너무 고마웠다 하고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주시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 제가 겪었던 일은 어떻게든 저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버지 어떻게 아실 거냐. 아버지도 악사시면 알 거 아니냐. 영적인 일에 무속적인 일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미래를 어떻게 알겠냐. 그냥 아버지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한숨을 쉬시고는 내가 네 첫날 오자마자 네 위에 있는 어르신 내가 봤다 하시더라고요. 예. 아버지도 끼는 있으신가 보네요 하니까 당연히 있지. 악사들도 끼 있는 사람 많다 이러면서 보일 거 다 보이고 듣는 거 다 듣고 느낄 거 다 느끼면서도 다만 신이 없고 힘이 없을 뿐이지 우리도 다 안다. 근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악사를 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악기로 도움을 주는 흔히 말하는 그냥 도움이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십니까? 몰랐어요. 그런 건 몰랐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가 첫날 오자마자 네가 예산 놈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네 위에 어떤 분이 계시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시냐? 그러면 혹시 저희 누나 보셨냐? 이랄까. 니는 그분을 누나라고 칭하느냐 물어보길래 예 그렇죠. 저는 그분이 직접 자기 뭐 누나라고 했고 누나 부르라고 한 것 같다는 기억이 있어요. 이랄까.
아, 그러냐. 그래. 너그 누나. 그래, 내가 봤는데,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어제 쿠판을 갔을 때도, 자기가 간 이유는 악사들도 지쳐서 더 이상 악사 몇 명이 그만 못하겠다고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간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니한테 도움을 청한 거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어떻게 돼? 제가 그 방에 이래가지고 제가 그 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뒤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방에서 제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나왔는데 저는 눈을 한 번도 이렇게 힘없이 반만 뜨는 반달눈처럼 눈을 잘 안 뜹니다, 일단. 근데 아버지께서 그 여학생 아버지하고 담배를 태우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방에서 탁 나오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밖으로 걸어가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야 어찌됐노 뭐 봤노 뭐 어찌됐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를 보고 다른 거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라 이러더랍니다, 제가 그냥. 근데 그 표정이 아버지께서 저를 봤던 제 표정이 아니었대요. 딱 누가 봐도 그냥 다른 사람의 표정으로 보이더랍니다, 표정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직감을 하셨답니다. 절대 강짱이가 아니구나. 이 사람 지금 강짱이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소파로 가서 앉으셨고, 제가 신발을 신고 쩌벅쩌벅 걸어 나가서 젊은 무당 있죠, 젊은 여자 무당이 지쳐가지고 그 A형 어머니한테 부축받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 때는 평상에 그 앞에 탁 가더니 그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제가 쓰다듬어 주더니 그 여자애 보고 제가 6시까지만 기다려라, 아침 6시까지만 기다리고 닭 한 마리 준비해라, 수탉으로 준비해라, 준비해서 마당 중앙에 놓아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일단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머니께서 야 강짱아 와그라노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오셔서 신경 쓰지 마, 니는 신경 쓰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아버님 말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마당 정중앙을 제가 쿠판하면 명석독 따라 놓잖아요. 거기 정중앙을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제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젊은 무당분 옆에 있던 나이 좀 드신 노인 무당분께서 닭을 한 마리를 가지고 오시더랍니다. 수탉을 엄청 큰 거를, 그거를 금색 보자기에 막 싸가지고 애가 움직이지 못하게 싸서 이렇게 탁 놓더랍니다. 제가 쳐다보고 있던 그 마당 중앙을. 그렇게 한참을 하고 아침 6시가 되긴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이런저런 움직이고 해도 저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닭만 죽으라고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냥. 그리고 대망의 6시가 되었죠. 정말 신기한 게 6시 땅 되자마자 닭이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마당에 있던 닭이 막 우는데 제가 그제서야 일어나서 그 닭 앞으로 가더니 울고 있는 닭의 목을 꺾더랍니다. 옆에 있던 젊은 무당 보고 칼 가져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젊은 무당이 저한테 칼을 쥐어주니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닭을 치더랍니다. 치고 그릇 가져온나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릇을 줬답니다. 그 닭을 거꾸로 들고 피를 빼더랍니다. 그릇에다가. 피를 빼고 닭은 A형 어머니께 드리면서 삶아라. 이거 삶아라. 그래서 뭐 때문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친절하게 먹을 거니까 삶아라 했답니다. 제가 먹을 겁니다, 삶아라 하고 피를 받았잖아요. 피를 받고 이제 젊은 여자 무당 보고 애 데리고 온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빨리빨리 데려오소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왔고 마당 정중앙에 있는 그 닭이 있던 자리에 애를 눕혔고, 그러더니 제가 그 여자 학생의 백복에 닭피를 붓더랍니다. 다 붓고 나서 자 이제 됐고 그 젊은 여자 무당 보고 원래 하던 대로 쿠판해라, 다 끝나고 닭 삶아지면은 나를 깨워라 하고 아버지 차로 가더랍니다. 가서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자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그분은 쿠판을 해서 구수했고 A형 어머니께서는 닭을 다 삶아가지고 발도 동동 굴리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깨우러 가야 되나. 근데 무섭고 갑자기 상황이 좀 아리까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럼 내가 가보겠다 하고 가서 저를 살짝 흔들었는데 바로 그냥 일어나서 닭 다 삶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아버지께. 다 삶았다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가서 마당 평상에 상을 차리는데 어머니께서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차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이 삼계탕 먹듯이 그냥 차렸답니다, 상을. 근데 제가 거기에 딱 양반다리로 앉아서 상을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께서 상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김치하며 소금하며 후추하며 막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밀어내고 닭이랑 물만 삶아져 있는 그 그릇을 들고 평상 바닥에 탁 놓더랍니다. 놓더니 그냥 정신없이 손으로 막 뜯어먹더래요, 그 닭을.
닭을 막 뜯어먹고 허겁지겁 뜯어먹고 국물까지 싹 비우더랍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싹 비우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문득 기억나는 게 네. 이게 그러면 그게 닭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게 뭐냐면 얼핏 기억나는 게 잠깐 정신 들었을 때 앞에 흰색 덩어리를 제가 입에 자꾸 넣고 있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닭이었구나 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 그거는 또 기억이 싹 나는갑네 이러시길래 몰래 처음에는 막 머리 아파서 정신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흰색 덩어리 같은 걸 자꾸 입에 쳐놓고 있던 그 기억은 좀 있네요. 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닭을 다 먹고 다시 그 젊은 여자 무당 앞에 가더니 머리를 또 쓰다듬으면서 고생했다 말하고 다 끝났으니까 정리하고 가는데 한 가지 명심해라.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니도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그 노인 무당 있잖아요. 노인 무당분한테도 니도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랑 다 같이 돼지도 삶고 닭도 삶고 잔치 벌려라. 잔치에서 맛있게 먹어라. 대신에 절대 닭을 구워서도 돼지를 구워서도 안 된다. 무조건 삶아서 해라.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무조건 굽지는 마라. 삶아라. 그냥 삶아서 먹어라. 그렇게 잔치를 다 벌리라. 그리고 A형 아버지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이제 저랑 갑시다 이러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차에 들어가서 뒷좌석에 잠이 들었고 이제 아버지는 정리해서 막 하시고 그때 잠깐 제가 깨서 봤던 건 다 끝난 상태로 된 거죠. 네. 다 끝나고 아버지께서 챙기고 갈 준비를 하는 걸 제가 잠깐 깼을 때 본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는 딱 끝이 납니다. 아버지랑 이야기를 그렇게 끝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 무당이셨죠. 전화를 막 이렇게 한참을 받으시면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또 담배를 태우시면서 전화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저는 아버지 방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통화를 다 끝나고 나서 방을 돌아오셨는데 막 킥킥킥 웃으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그래갖고 아버지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막 물어보니까 이거 니도 참 대단타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야, 니 그 나이 많은 무당 기억나지? 이러니까 예, 기억나죠. 그분이 방금 전화 오셨는데 니 보고 참 진짜 대단하단다. 그리고 제가 한 것도 없고 전 기억도 안 나는데 뭐가 대단합니까? 라니까 일단 아버지 생각은 니가 빙의 됐는데 그 빙의가 니가 알다시피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 근데 그분이 니한테 빙의 되면 니 몸이 버틸 수가 없을 텐데 어째 니가 버텼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신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예산일이 아닌데 그런 분이 니한테 들어가면 니 몸이 버틸 수나 있겠나. 그 힘을 어떻게 니가 다 받아낼 건데 어떻게 버틸 건데 그 몸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건데 니 생각해봐라. 풍선에다 물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커지지만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되노? 터진다 아이가. 맞죠. 니도 그래 될 수 있다고. 엄청 위험했다고. 근데 니 희한하게 버티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말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야 내가 말린다고 되나? 내가 무슨 힘이 있는데 이미 벌어진 일에 만약에 네가 잘못돼가지고 이래 됐으면 그냥 나는 죽은 죄를 진 것처럼 그냥 속죄하고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노인 무당분께서 그러셨답니다. 참 진짜 나도 참 이 일을 오래 했지만서도 참 이렇게 뒤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왜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러니까 가가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 했노? 여기서 잔치하고 가라 했다 안 하더나. 그 말대로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하는 와중에 저게 나무에서 걸터 앉아있던 할매가 와가지고 우리 흐뭇하게 쳐다보고 가셨다고. 그리고 나서 그 노인 무당분이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그냥 이대로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닭다리 한 조각, 그 다음에 수육 한 몇 덩어리, 그 다음에 탐색나물 반찬, 밥 해가지고 그 집 문 앞에 놔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그때 그 방금 봤던 할매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랍니다. 기분 좋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고 나서 잔치가 끝나고 무당분들이랑 바라지분들이랑 다른 남아있던 악사분들하고 그 외지인들은 다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시고 늙은 무당분하고 젊은 여자분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면서 그 나무를 앞으로 지나가는데 할매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할매가. 당산나무 할매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는 걸 보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말을 했구나. 참 오래 사고 볼 일이라 생각에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악사 일을 안 하셨고, 근데 악사도 꽤나 유명하신 악사셨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뭘 믿고 그렇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 있는 도시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저를 따라서. 어머니 손맛이 너무 좋아서 지금 한밭집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동네에서. 네네. 네, 그렇게 아직도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끝나고. 이거는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는 사건이네.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서. 아, 그렇겠죠. 너무 디테일해지면 네, 시간이 긴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다 쳐냈죠. 어떻게 보면. 아니, 쳐냈는데도 이 정도고 너무 섬뜩한데. 네, 그리고 그렇죠. 강장님께서 한 행동도 이해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막. 저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저희 이모한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근데 이모도 참 자기도 뭐 그렇게 처리하는 건 나 처음 들어봤다고.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만의 방식이거나 그분이 그냥 그 젊은 여성분의 길을 올려주거나 그분의 그걸 해줬는 게 아니겠냐, 그냥 이렇게 추측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오늘 강장님께서 시간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시간 되실 때마다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뭐 시들무에서 강장님 하면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미 뭐 오래전부터 귀족이신 분들은 네, 돌벤져스로 유명하신 분이죠. 강장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라서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돌비 강장 검색하시면 정말 과거의 영상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주행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무속에 관련된 거, 특히나 뭐 귀신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경험담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강장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강장님. 아,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강장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강장님이 또 바쁘신 와중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네. 짧은 거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옴니버스의 형태의 이야기인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강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거는 제가 살던 동네에 근처에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이 지금은 기찻길부터 시작해서 생태공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강에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뭐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귀찮았는데 예전에는 완전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냥 걸어가기만 했으면 됐어요. 기찻길도 펜슬이나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냥 기찻길을 넘어서 그냥 걸어서 강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강에 가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물이 좀 더럽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막 더럽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강가에서 막 놀고 물에서도 수영도 하고 하면서 많이 놀았어요. 그렇게 친구 여럿이서 이렇게 노는데 밤이 돼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워낙 원시 시대로 살았기 때문에 팬티만 입고 물에서 이렇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조금은 쌀쌀해지니까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을 지피면서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감자니 고구마니 이런 걸로 오일에 싸서 같이 구우면서 먹어가며 이렇게 막 놀고 있었죠. 이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완전 어두운데 저희가 그때 당시 한 6명, 7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열심히 감자나 고구마나 까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강가를 쳐다보는 쪽으로 앉아가지고 불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 뒤쪽에서부터 강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바다 네. 쪽으로. 근데 이게 뭔가 동그랑 둥둥 떠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더라고요.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근데 워낙 그때 당시에도 강에 뭔가 이렇게 많이 떠내려 갔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떠내려가나 보다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점점 이게 하나, 둘, 셋 나중에는 진짜 거의 강을 가득 메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불을 지피고 있던 나무를 손에 쥐고 강가 쪽으로 이렇게 가서 불을 비추었어요. 비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에는 눈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머리가 강을 가득 메우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일단 친구들은 제가 뭐 이런 거 본다는 걸 모르던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제자리로 와서 고구마랑 감자를 까먹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됐죠. 다 놀고 다음 날이 돼서 학교로 갔어요. 학교를 가서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 한 명을 쉬는 시간에 만나서 같이 지우개 축구라고 복도에서 지우개 축구를 하면서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꿈에 자기가 누워있는 방 이불 주위에 땅에서 눈만 딱 내민 얼굴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때는 어릴 때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만 그때 내가 강에서 봤던 귀신이구나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딱히 무슨 일은 안 일어나고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예. 봤던 걸로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저랑 같은 학교로 다녔던 친구들이면 무조건 알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일단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바로 걸어서 뒷문 후문으로 나가면은 10초도 안 되는 거리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어떻게 보면 학교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그냥 아파트 단지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고, 그리고 제가 있던 교실 복도에서 바깥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바로 코앞에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 학년에 반이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진짜 10반이 넘게 있었거든요. 한 학년마다 엄청난 인원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은 진짜 운동장에 축구 골대에 골키퍼가 5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축구를 하면. 그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밥을 조금 늦게 먹었던 탓에 운동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때 당시 또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왁스라는 청소도 자주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항상 복도나 교실이 미끌미끌했어요. 그래서 무더운 한여름이었고 이 바닥이 좀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그냥 복도에서 한 공간에 지우개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딩도 하고 이렇게 놀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지우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귀에 이명이 들릴 정도의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돌비님이나 저희 시청자분들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펑크가 난다든지 이런 폭발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폭발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리가 났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복도에 있던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들이든 전부 다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고 엎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야, 예. 엄청난 폭발음이었고 한순간에 그 폭발음 때문에 모든 애들이 비명 소리와 함께 엎드렸고, 더군다나 거기서 정적이 흐른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운동장을 바라봤는데 운동장은 또 아무 이상 없어요. 애들이 워낙 거기는 시끄러웠기 때문에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이상 없고 그냥 학교 건물에 있던, 적어도 제가 있었던 층에 있던 아이들은 전부 다 밖을 일제히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그렇게 쳐다봤는데 아파트 단지며 주위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수업을 받는 도중에 그 소방차 소리 있죠? 사이렌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무슨 사고가 났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제가 살던 동 앞에 동이 학교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동이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 그 동이. 거기에 엄청난 인원의 사람들과 구급차부터 시작해서 소방차까지 시작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경찰차하고. 근데 이제 소방관들이 물 뿌리는 그 불 끌 때 쓰시는 그거를 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막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왜 바닥에 물을 뿌리고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저는 다시 집으로 갔죠. 근데 워낙 인원들이 많고 사람도 많고 공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보다가 그냥 에이씨 난 모르겠다 라고 집으로 간 거였어요.
그렇게 집에 가고 밥도 챙겨 먹고 간식도 챙겨 먹고 투니버스 좀 보다가 뭐 이러저러 하다가 다시 놀려고 밖으로 나갔죠. 나갔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됐고 거기 그 사람들이 있던 자리는 완전 물바다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쪼박쪼박 궁금하니까 뭐 때문에 물어보렸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나 궁금하니까 갔죠. 그렇게 갔는데 네. 그 물 뿌리는 곳에 하수구 빗물이 이래 안 고이게끔 빠지는 하수구들이 있잖아요. 각각 길에 보면. 근데 그 바닥이 아파트 입구 바로 앞이었고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흥건한 쪽으로 가봤죠. 갔는데 하수구 쪽에 굉장히 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개를 빼꼼내고 봤는데 안에 살색들과 빨간색들이 낭자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딱 사람의 것이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도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고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위에서 뭔가 제 눈앞으로 푹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고 고개를 위로 올려봤죠. 아파트 단지 쪽으로 당연히 눈이 가겠죠. 근데 아직도 층수가 기억납니다. 정확히 12층이었고 거기서 웬 여자분이 진짜 다이빙 선수처럼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위치를 다시 보고 다시 단지로 봤죠. 또 똑같이 툭 떨어져요. 다이빙 하듯이. 예? 그걸 본 거죠. 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와. 그리고 나서 저는 얼었죠. 어린 나이니까. 얼어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밑에 봤다 위에 봤다 계속 하는 거죠. 그냥 저는 그걸 한 수십 번을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보고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다음 날이 되고 또 다다음 날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잊혀질 쯤 이게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 동에 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제가 하수구에서 봤던 빨간색 남자 그것들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애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진짜 엄청 큰 소리로 펑 하고 소리 났던 거 기억나나? 맞다 기억난다. 그거 우리 옆집에 살던 언니였는데 엄마 말로는 뭐라더라? 본드? 신나? 그런 거를 마셨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살자를 하셨구나. 자기 뜻이었는지 아니 그 약품이 의한 건지 모르겠다만 그리고 나서 나이를 먹고 저희 네. 작은 이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살자 했던 사람들의 영가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자리에 얽매여서 똑같은 짓만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인 때 이야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3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너무 술만 마시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성의 친구들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동성 친구들과 마시다 보니 너무 할 말도 없고 다들 그냥 입 다물고 술만 처마시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너무 할 짓이 없이 그렇게 있는 거 돈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심심하니까 또 친구 한 명을 불렀는데 그 친구가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차를 끌고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억지로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야 심심한데 우리 폐가 체험이나 한번 하자. 날도 어둡고 다들 내일 뭐 아무것도 안 한다 해가 이러면서 야 심심한데 우리 폐가나 한번 놀러 가보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야 내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해 줬는데 걔네들이 한 번씩 놀러 가는 폐교가 있다. 우리도 그 폐교를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을 술을 먹었고 마지막에 왔던 네 번째 친구는 어차피 차를 끌고 왔으니까 잘됐다. 그러면 네 차 타고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폐교를. 그래서 폐교를 딱 도착했는데 일단 그 폐교가 있는 동네 자체도 조금 을씨년스러웠고 주위에 가로등 한두 개 뺀 나머지는 엄청 어두웠어요. 그래서 조금 빡빡감이 오더라고요. 저도 아니나 다를까 술을 같이 마셨던 친구 중 한 명이 자기는 거기서부터 이미 겁을 먹어서 내가 그냥 차에 있을게 하고 보조석에 앞자리에 앉아서 지는 안 간다. 그냥 여기 있겠다 하고 거기 있고 나머지 3명만 폐교로 올라갑니다. 약간 산 능선, 산까지는 아니지만 능선 정도 되는 높이였어요. 거기를 이렇게 3명이서 올라갑니다. 입구로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난 압박감이 오는데 거기가 원래 사용하던 학교의 폐교가 아니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회색의 시멘트 뼈대들만 있고 복도로 보이는 그쪽에 난간벽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뻥 뚫려있는 그냥 뼈대만 있는 그 정도?
시멘트로 돼 있는 그 정도의 건물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워낙에 많은 그 놀던 친구들, 침 좀 뱉던 친구들, 껌 좀 씹던 친구들이 와서 놀았는지 온 사방의 벽에는 낙사로 난리도 아니었고 정말 엄청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낙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포심이 오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그래서 친구들이 선뜻 발을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내기하자. 여기서 먼저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우리 뭐 미션 같은 거 정해갖고 미션 수행 못하는 사람 10만 원 할래 말래 하면서 자극을 시켜가지고 저는 강력하게 내세웠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경상도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쫄았다는 거를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하자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 그 미션이 뭐냐. 그 건물이 4층 높이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도 쪽에 난간으로 된 벽이 없었기 때문에 뻥 뚫려서 1층으로 가든 2층을 가든 3층을 가든 4층을 가든 밖에서 다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가. 입구에서 바라봐도 이 사람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층 왼쪽 끄트머리에 벽을 짚고 오는 걸로 미션을 정하고 가게 됩니다. 친구 한 명이 먼저 가서 무난하게 마무리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가서 정말 무난하게 갔죠. 겁도 없이 갔는데 4층에 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는데 이렇게 교실로 보이는 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 한 5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탁 올라오면 복도로 보이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 옆에 칸칸이 이렇게 반으로 보이는 공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은 처음에 탁 올라오면 바로 앞에 있는 벽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층으로 탁 올라갈 때 쪼그려 앉아서 밖에 있는 애들이 저를 못 보게끔 이렇게 놀래키려고 수그려서 갑니다. 가니까 애들이 제가 안 보이니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가 계속 옆으로 나오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밖에서 마 장난치지 마라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좋다고 그냥 술도 먹었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끽끽낄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입에 한 대 물고 담배를 피우고 천장을 고개로 올려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웬 여자가 침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술도 먹었겠다. 담배도 피고 있겠다. 겁도 안 나고 놀란 것도 없이 뭘 쳐다보노? 이러면서 뭘 보노? 삐삐삐 막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렇게 욕을 하고 막 할 게 없으면 저기 가갖고 차에 있는 내 친구나 놀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진짜로 밖에 있는 애들 말고 차에 내 친구 한 명 있으니까 금방 나가서 놀려라 임마 끄지라 임마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에이 시시하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벽을 찍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친구가 올라갔는데 1층에 도착하자마자 그 친구 뒤에 제가 봤던 여자애가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뭐 별짓을 안 하길래 저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뭐 별일 있겠나.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바로 이모한테 전화한다. 그냥 술 먹어서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별일 없겠지. 그냥 따라만 가겠지 하고 4층까지 올라오고 그 친구가 약간 지가 용기를 얻었나 벽을 찍고 난간이 없다 했잖아요. 제가. 예. 근데 그 친구가 그 끄트머리에 쓰더라고요. 근데 쓰는 걸로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었잖아요. 그럼 얘가 비틀거리다가 진짜 잘못하면 뭐 맹정신에 쓸 수도 있죠. 그 정도는 뭐 지가 가오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다 생각을 하겠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이 친구가 비틀거려서 잘못하는 순간 진짜 터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씨 술 먹었는데 뭐하는 미친놈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첫 번째로 갔던 친구하고 막 정신 챙기라 그냥 쳐내려온나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뒤에 여자가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아이 뒤에 서 있다가 그 뒤쪽으로 그냥 조용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별로 해코지는 안 하는갑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와서 그 친구를 펑 미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당연히 그냥 영적인 존재, 영가가 밀어서 물리적인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서 있는데 야 갑자기 너무 서늘하다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내려온나 이제 됐다 끝났다 내려온나 이러니까 알겠다 하면서 그냥 안쪽으로 조심히 내려오면 되는 것을 난간도 없는 그 길의 끄트머리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 고양이처럼 이렇게 한 발 알죠? 끄트머리로 걷듯이. 그래갖고 좀 위험하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여자가 우다다닥 뛰어와가지고 그 친구 팍 미는 모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지한테 욕을 하는 줄 알겠지만 저는 그 여자한테 욕을 하는 거죠.
그만해라 이씨 하면서 미친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지한테 욕을 하는 줄 알고 아씨 욕 그만해라 더 위험하게 한뒤 매달린디 이러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장난치지 마라 이러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이러면서 야 니 옆에 귀신 있다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막 했어요. 그냥 니 옆에 지금 귀신 있다 이러면서 계속 나쁜 짓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 친구 겁이 완전 상실한 거죠. 그냥 하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그냥 막 콧방귀 끼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계단 쪽으로 가더라고요. 또 그 여자가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그 친구 확 미는데 밀렸어요. 오. 그러니까 확 완전히 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바람 때문에 밀린 듯이 이렇게 살짝 하면서 푹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술을 먹었어도 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난간 끄트머리를 두 손으로 딱 잡은 거예요. 오, 예. 이렇게 매달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랑 그 처음에 갔던 친구랑 너무 놀래가지고 마씨 딱 잡아라 꼭 잡아라 이러면서 뛰어가가지고 그 친구를 끌어올렸어요. 둘이서 미친 듯이 그냥 무슨 힘이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끌어올렸어요. 저랑 첫 번째 올라갔던 친구랑 그 친구를 올린 다음에 둘이서 한 10분을 밟았죠. 정신 못 차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때리니까 지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은이니까 미안 하면서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상황 종료하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차로 가서 차에 혼자 남아있던 친구의 문을 열고 이 미친 때문에 진짜 입맛 죽을 뻔했다면서 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팍 문을 열었는데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차에 혼자 있겠다는 친구가. 그래서 뭐고 이러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저 가로등 쪽에서 네. 그 친구가 내 여기 있다 이러더라고요. 뭔데 뭐한데 이러면서 쳐다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가로등 밑에서. 오호. 그래서 제가 니도 쫄았나 이러면서 차에 혼자 있으라니까 무섭더나 막 놀리니까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먼저 집에 가보지 왜 거기 혼자 더 무섭게 거기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무섭겠다 이 빙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니까 친구가 아니 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니 그 앞좌석 봐봐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 앞좌석을 봤어요. 앞좌석을 봤는데 인형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뽁뽁이로 붙이는 옛날에 그 인형 뽑기에 많이 있는 그런 인형? 근데 그 친구 차에 그 인형이 뒷좌석 그 유리하고 이런 데 좀 붙여가지고 몇 개 있었어요. 한 10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인형 중에 몇 개가 운전석으로 이렇게 몇 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형 있는데 왜? 이라니까. 안 이상하나 이러더라고요. 뭐가 이상한데 니가 가 놀다가 떨고 놓은 거 아이가 이러면서 내가 돌았나 내가 그런 거 가져 놀겠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왜 이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이러더라고요. 모르겠고 그냥 귀여운마 이러면서 뭔 일인지 이야기를 해라 이러니까 일로 와봐 이야기해줄게 하면서 가로등 쪽으로 갔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친구가 혼자 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문자를 막 하고 있었대요. 문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인형 하나가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더래요. 근데 당연히 이 친구는 뽁뽁이가 덜 붙었나 아니면 올려져 있던 게 그냥 떨어졌는갑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죽지도 않고 그냥 여자친구랑 싸운다고 문자하는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문자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또 인형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고 이러면서 왜 자꾸 떨어지노 귀찮게 몰라 이러면서 또 문자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떨어지고 또 하나 떨어지는데 지가 문자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하더래요. 왜 이상하다 생각을 했냐, 차를 내리막길로 주차를 해놓은 게 아니라 오르막길에 주차를 해놨는데 예? 인형이 뒤에서 어떻게 날라오나 이 생각을 하고 뒤를 쳐다봤대요. 쳐다봤는데 뒷좌석에 어떤 여자가 웃고 있더래요. 뒤를 보고.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기어 나왔대요. 도망친 거죠. 어떻게 보면 저 밑에 길로 마을로 이렇게 가려고 달렸대요. 근데 막상 또 혼자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어둡고 무섭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로등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차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가로등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네가 난 더 무섭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사건과 일은 또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옴니버스 형태의 강장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매력적이네 이거. 예. 더 짧은 것도 많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고 중간중간에 또 유머러스함까지 포함을 시켜줘서 이게 또 강장님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네. 이게 좀 네. 비속어를 섞어서 하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고. 상남자 중에 이런데. 상남자지. 예. 네. 이제 제가 차마 또 방송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좀 말을 조심히 하느라 좀 힘들었네요,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는 것도 너무 또 저희는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강장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기존에 원래 있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귀신들을 상대하고 목격하고 겪어 오셨는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돌비 강장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에 있는 1편부터 꼭 들어보시길 강추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